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유진 사단법인 한국결혼중개업협회 신임 회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새 바쁘시죠? 예. 지난 7일 22대 회장으로 선출되셨는데요. 소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떤 22대 회장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 결혼업이 사단법인이 한 48년 된 단체입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제 역할을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고, 또 국민 여러분이나 이런 정부 관계자 여러분한테도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법인이 이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하얀 백지 위에 새롭게 그림을 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임원 여러분과 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얀 백지에다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도록 할 테니 관계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이번에 신임 회장으로 선임되시기 전에 협회 내 나름대로 진통도 있고 그러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법인은 이상하게도 이 소송이요? 네, 소송이 수십 년 동안 진행되는데 회장단 선출을 두고 이루어지는 건가요? 회장단 그렇죠. 그래서 이 소송이 끊임없이 진행되는 이런 법인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제가 얼마 전에 여가부에 가서 석 달을 열 동안 구술하겠다. 한유진이가 회장을 맡으면 석 달을 열 동안 구술하겠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굿이요? 굿? 네, 굿. 마가 꼈기 때문에 이 법인은 마가 껴서 끊임없는 소송으로 지금까지 날을 새우고 있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소송 제1이라고 그런 뉴스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소송을 잘합니다. 소송 좋아하는 사람 유단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런 법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권, 특별한 이권도 없는데 그렇게 주도권 다툼을 한다는 거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원사의 입장에서는 회장님이 대신문에서 앞으로 왕성한 활동을 이제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겠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반대하는 사람도 물론 존재하지만 다 찬반이 있는 거죠. 네, 대체적으로 제가 2007년도부터 국제결혼중개협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제 사비를 약 3억 5천만 원을 써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정부에서 지원이 없으니까 일부 임원들의 기부금도 있었지만 저 개인 사비로 한 3억 5천 정도를 사용했는데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몇 년 전부터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정보 그리고 노하우 정부 관계자와의 유대관계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단법인을 좀 참신하게 그리고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서 건전한 사고를 가진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정말 아름다운 이런 역할, 중개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결혼중개업협회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리 법인은 가정의례 준칙에 관한 법률 1969년에 제정됐어요. 1999년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서 결혼중개업이 신고업종으로 되었고 2007년 12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했습니다. 2010년 5월에 개정을 통해서 신상정보 제공을 의무화했고요. 무분별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난입을 막기 위해 2012년 2월 자본금 제도를 도입하고 2013년 3월에는 벌금 이상의 형의를 받은 사람을 국제결혼업에 3년간
종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결혼 관련된 모든 사회 문제는 이용자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국제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외국의 법이나 제도, 문화에 대한 고려 없이 제정되었고 국제사업자는 양국의 상반된 법과 제도 사이에 서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제사업자는 불법과 탈법을 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법인은 잘못된 중개업 법률 시행령을 바로잡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여가부에서도 맞선전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개정 의지를 가지고 저하고 오랫동안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곧 안정이 되는 대로 여가부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 중개법을 빨리 잘못된 것은 시행령을 개정하는 이런 방향으로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원들 자체 자정 노력을 이제 끊임없이 해오고 앞으로 또 해가시겠다는 이제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결혼업이 우리 이 사회에 깊이 모든 업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예물이나 또 예식업, 또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 식당이나 서비스업, 또 여행, 모든 것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결혼이 그 중심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막중한 역할을 해야 되는 이 결혼업을 그동안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아쉬움과 그리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왕성한 활동을 하시겠다는 이제 의지 표현으로 받아들였죠. 네. 그렇다면 현재 협회 회원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10년 정도에는 약 3,500개 업소가 운영을 했는데 1,900? 예. 되게 많네요. 예, 국내 결혼과 국제 결혼이 있습니다. 합쳐서? 예. 근데 지금은 1,100개로 3분의 1로 줄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도 영향은 있지만, 예. 대체적으로, 공직에 머물다가 퇴직하시는 분들이 결혼업을 쉽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막상 부딪혀보면 이 업이 결코 만만한 직업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부분이죠. 그렇죠. 이 고도의, 이 사람, 대상자, 이용자들, 그 사람들을 어드바이스하고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업을 해서, 인생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안내해주는 이런 역할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소개만 해주는 역할을 해서는 이 업을 하기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어려운 직업입니다. 그런데 수입과 지출 구조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예. 생각보다 이게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피해보는 분들이 많다는 거. 밖에서 볼 때는 쉬울 것 같은데 막상 들어와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과의 관계 또 인맥 관리하고 또 좀 잘 성사가 되고 사후간의 AS도 좀 잘 돼야 되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경찰 공무원 아니면 일반 국가 공무원 하시던 분, 선생님 하시던 분이 쉽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이 업을 차리시는데 결국 6개월, 1년을 넘기지 못하는 걸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자문도 구해보고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해야 되는 업종이겠네요. 어느 업종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좀 아시는 분들은 그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게 알아셨는지 저한테 자문을 받아오시는 분들이 꽤나 있고요. 협회로도 이제 문의가 들어오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다문화결혼협회 회장을 맡고 있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과연 이 업을 해도 되겠는가?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비전은 있는가?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다 말씀드립니다. 냉정하게. 앞서 말씀하신 대로 협회가 좀 이제 소송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지도부가 출범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하나를 꼽는 역점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 하시려고 하시는지? 이제 그 결혼 중개업자들이 현재
누구나 조금만 갖추면은 이업을 하게 돼 있어서 첫째 제가 느끼는 것은 인격, 소양이 좀 부족하다 하는 대표자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결혼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준비되지 않은 그리고 고객과의 소통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소양 교육을 통해서 꾸준한 그리고 자격지도 모범업체를 선정하고 자격을 주고 교육을 통해서 이 시장의 질서를 좀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저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여기 부분의 그 협회 회원사들 부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코로나19가 한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국내 결혼도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1년 반이 좀 지나고 있거든요. 예. 그럼 국내 결혼도 너무 사회적으로 규제를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이 업소를 찾아오는 이용자들이 많이 없고요. 약 35% 정도 유지되고 한 65% 정도가 지금 마음이 얼어붙어서 잘 업소를 방문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결혼은 1년 반 동안 항공기가 뜨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마비되어 있습니다. 갈 수가 없으니까.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까지 업소를 유지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출을 받아서 임대료 지불하고 종사자 월급을 주고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대출까지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바람에 어디서 돈을 빌릴 수 있는 탈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부 관계자는 좀 깊이 헤아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대출에 대한 회원사들에 대한 대출의 기준을 조금 코로나에 맞게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이루어져야 된다. 예. 그런 부분들은 정부가 많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지금 결혼업종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반업종으로 분리돼서 지원을 살짝 돈 100만 원 가지고 뭐 합니까? 임대료도 안 되고 그것도 매월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기본적으로 때 한 번씩 돈 100만 원 주면 껌값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국제결혼업소가 지금 약 380개에서 350개로 줄어 있는데 이 작은 업소라도 일단 정부에서 여행업에 준하는 이런 지원을 코로나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특히 이제 한국 사회가 저출산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협회가 이제 외국의 결혼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정부나 우리 사회가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어떻게 좀 가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저출산 부분은 정부에서도 과거 정부나 현재 정부나 많이 관심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답을 못 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무지하게 쏟아붓는데 예산은 묻지만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저는 그런 구상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정부에서 결혼 비용 국가에서 1억씩을 무상 지원해라. 또 출산시는 몇백만 원 지원 안 됩니다. 그 효과 없습니다. 출산시 5천만 원 지원하고 그런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는 어둡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떠오르는 국제이론 지금까지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을 긍정적으로 현 시대가 안고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3천에서 5천을 정부에서 무상 지원해서 이런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결혼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 막상 결혼하려고 보니까 자기는 집도 없고 직업도 변변치 못하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줘야 된다. 저는 이거 강력히 주장합니다. 최근에 뭐 대선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선 후보들을 중심으로 해가 일부 정치인 이런 부분에 이제 이렇게 포퓰리스트입니다. 이런 네. 이제 비판도 있지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 예, 네.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예. 그 정치 지도자들이 뭐 나는 10만 원 지원하겠다, 30만 원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를 가끔 듣고 있는데 물가 대비 껌값입니다. 그런 공약은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 뭐 선거 때만 되면 그 돈 몇십만 원 지원한다는데 국민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것은 차라리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양적 완화를 통해서 과감하게 지원하는 인구 출산 장려 또 결혼 장려를 위해서 과감하게 지원해주는 이런 정책을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저출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 예,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요지 말씀이겠죠. 예, 며칠 전에 조선일보를 보니까 예. 앞으로 100년 후에는 한국의 인구가 3분의 1, 4분의 1로 줄어든다. 그럴 때는 반이 넘죠. 그러면 경기도보다 조금 더한 인구만 남고 한국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죠. 예, 한국이라는 나라가 100년 후에는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산을 안 하니까 기본적으로. 예,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일선 창구에서 많은 이용자들, 결혼하고자 하는 아가씨와 남성들, 이용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답답합니다. 그래도 부모한테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 그렇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을 꿈도 못 꿔요.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걱정 없이 거짓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죽도록 일만 하지 장가 한 번 못 가고 이게 뭡니까? 사람으로서 대우를 못 받지 않습니까? 이거 정부 지도자들이 여가부나 보건복지부나 법무부나 이런 데 가보시면 그분들은 엘리트 아닙니까? 결혼이 걱정됩니까? 가정생활이 걱정됩니까?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그 외에 일반 저소득층, 낮은 수준의 소득과 또 학식이 작아서 탈출구가 없는 분들은 정말 그런 말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짐승 같은 삶을 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세계 10위에 예. 11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밖에 나가면 한국 사람 한번 어느 나라 가더라도 코리아 넘버원 누구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우해주고 하는데 안에만 들어오면 이렇게 어두운 그늘이 있다는 거 정치 지도자들께서는 좀 한 번씩 헤아려봤으면 하는 부탁이 특히 있습니다. 이제 현장에 계시니까 더 피부로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협회가 하시는 일은 이제 외국인 결혼 중개업이 주로 포인트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닙니까? 예, 내외는 다 하나요? 예, 여기는 사단법인 한국결혼중개협회는 예. 국내 결혼과 국제 결혼이 있는데 국내 결혼도 나름대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에서 저한테 중개를 해달라고 부탁이 올 때도 있고 그래서 양쪽 중개업소와 이용자를 대면해가지고 상담을 해서 제가 조정을 해주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아무튼 간단치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이나 이런 이제 결혼, 외국인 결혼 부분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이런 부분을 좀 발상을 전환해서 이런 문제를 좀 돌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떤 부분들이 좀 정부가 좀 사고를 좀 전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말씀을 좀 해주시죠. 과거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결혼업 쪽을 관리할 때는 예. 아주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여가부로 갔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가부 가서도. 고랑도 작잖아요, 여가부는. 작죠. 예, 고랑도 없고, 예산도 그렇고. 예. 그래서 여가부 가서도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과거에 결혼업을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할 때는 우리 임의단체입니다. 그때는 사단법인이 아니고, 한국국제결혼중개협회
임의단체 이사회원들도 참석하고 총회 어떤 그 간담회 토론회에도 보건복지부 담당관들이 참석을 해서 힘을 실어줬습니다. 근데 여가부로 이관된 뒤부터는 관심 밖의 일이에요. 이 업종이. 그래서 이건 매우 잘못된 것이다 라고 제가 여가부 사무관님들한테 얘기하고 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부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네,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만히 보면 여가부 소관의 복지 이게 가장 중요한 출산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한 여성의 문제는 아닌데 예. 여가부로 간 거는 제가 봐도 좀 안 맞는 게 아닐까 업무 분장상에서 1년에 이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33조를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막대한 엄청난 예산을 예산이죠. 전혀 효과를 못 보지 않습니까? 네.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 결혼업종도 다시 보건복지부로 보내주든지 아니면 여가부를 폐지하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험해 보시니까 그 업무 자체는 네. 여가부 가지고는 재량권도 없고 예산도 없고 예, 답답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뭐 이렇게 좀 인도 제기하고 뭐 이렇게 좀 민원도 넣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예, 앞으로 이제 보다 사단법인의 이제 대표가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정부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할 생각이고요. 또 잘못된 결혼중개법도 바로잡을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대선 국면이 이제 그 본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어차피 이제 대선 때 모든 정책들이 고른되고 이번 기회를 좀 활용해서 예, 그 목소리를 내보시는 것도 예, 발전적인 입장에서 예, 좋지 그렇게 않을까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국내 결혼업소가 이제 국제가 한 350개 되면 예, 국내가 약 750개 업소가 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 국내 결혼이 좀 유지되고 있는데 이 국내 결혼이 사실상 타산이 잘 안 맞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정부에서 이 코로나 증국을 여행업 쪽에 준하는 이런 보상을 하루속히 해주시고 찔끔찔끔 100만원, 200만원 이거 절대 하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결혼업 쪽 과감하게 결혼하면 1억, 출산하면 5천. 어디 뭐 대선 출마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국제결혼하고자 하는 그 이용자들한테 결혼하고 들어오면 3천에서 5천을 무상 지원해라.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 이제 회장 대표를 맡으셨지 않습니까? 예. 각오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대표 회장이 됐습니다만은 어깨가 무겁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산처럼 쌓였습니다. 이것을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무엇을 먼저 진행해야 될 것인가를 정리해서 순차적으로 모자람이 없도록 진행해 나가려고 저는 우리 임원들하고 수시로 대화방을 통해서 대화하고 사업계획을 서로 토론하고 또 정부 관계자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리 결혼업이 일상을 다시 되찾아야 되는데 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결혼업이 중심에 서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임원 여러분하고 끊임없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통하는 새 지도부 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사단법인 한국결혼중개업협회 혹시 이쪽에 창업이라든가 또 이제 외국인과의 결혼, 국내 결혼 이런 데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문의를 하면 이 상담도 무료로 예, 해주시면 네, 성실하게 제가 상담해드리고요. 예. 항상 건전한 방향으로 결혼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정부나 국민 여러분이 신뢰하고 서로 이렇게 거래하고 또 왕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분위기를 바꾸려고 새롭게 그리고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유진 사단법인 한국결혼중개업협회 신임 회장님을 초대해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올해 정말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